예, 지금부터 경북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사업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도의 사유 없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내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안내 겸 발표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테크노파크 기업 육성 지원 센터장 송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자 2페이지에 오늘 안내 일정, 행사 일정이 있습니다. 먼저 하인성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님 인사 말씀 하시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주력사업, 육성사업 올해 일정 그리고 평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업 신청을 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들 그리고 온라인 신청하실 절차들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요. 올해 이제 3대 주축사업, 주력사업에서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주축산업 3가지에 대해서 각 기관이 6개가 세 군데가 기술 지원, 또 3군데 지원 기관이 사업화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혹시 급하게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전체 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상담 부스를 조금 덥지만 바깥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속해 계시는 산업별로 또는 사업 신청하는 그 기관별로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우시면 안쪽에서 다시 자리를 좀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놓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유튜브 채널을 공유할 테니까요. 또 돌려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담당자들 연락처를 다 책자에 기입을 해놨습니다. 언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하시고 어떤 점이라도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북 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북 테크노파크의 원장 하인성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제 지역의 주력 산업 자체가 약간 개편이 돼 갑니다. 크게 개편이 돼 가는 방향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탑다운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오던 경향이 있던 것들을 여기 앞에도 보는 것처럼 앞에다가 경북 지역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산업들을 육성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과거에 중앙정부의 입김이 셌다 그러면 요즘은 반대로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어떤 걸 육성하고 어떤 것에 대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매칭 방식 형태로 바뀐 지가 좀 됩니다. 점점점 이와 같은 것들은 더 가셔야 될 거고 최근에 여러분들 보도에서 많이 들은 것처럼 지방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에 있는 지역산업, 주력산업 또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센터장이 이야기했던 주축산업들이 바뀌어갑니다. 그와 같은 주축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만 그 지역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되느냐는 부분들을 가시해서 미래 신산업 분야들을 추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처럼 이제는 지방 중심으로 모든 R&D 사업이나 주력 산업들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부분이고 오늘 그 중에서 여러 가지 R&D 사업 이외에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비-R&D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기업 지원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설명회를 가지는 거고 온라인뿐만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오프라인상, 온라인상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저희들 기관, 경북 지역의 출연 출자 기관들, 하이브리드 연구원, 한동의 연구원, 일일이 당했지만 6개 기관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관련돼 있는 법들이 하나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저희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들어진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던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기본 계획들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에 대한 방향이 좀 더 구체화되고
기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기업 지원하는 기업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일일이 상담회에 참석해주는 우리 6개 기관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이 이렇게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지원 대상, 그리고 추진 일정, 접수 및 문의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과제별로는 순차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상담회 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주축 산업이 3개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신산업인데, 미래 신산업은 올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단 디지털 부품, 신소재 부품 가공, 그리고 라이프 케어 소재, 이 3개의 산업에 연관된 전후방 연관 산업. 맨 뒤에 우리 부록에 보시면 KSIC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 산업별로. 꼭 그거에 연관되지 않더라도 아마 이제 그 전후방 산업, 우리가 후방에서 서포트를 하고 전방에서 이 산업들을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전후방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다 이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알고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대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제외 대상을 한번 보시면 뭐 늘 아시는 것처럼 제외 대상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꼭 안 되는 데가 계세요. 그래서 직전 연도 부채 비율 1000% 이상인 기업들, 초과한 기업들이죠.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제출 서류, 신청서 등 제출 서류 미제출 기업. 저희들이 안내를 그렇게 드리는데도 꼭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건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써놓으시고 이 부분 때문에 제외 대상이 되면 좀 안타까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뒤에 부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의사항별로 제가 말씀을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두 번째죠. 경북TV 국제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 하는 동시에 오늘부터 신청서 접수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7월 6일까지. 그래서 18시까지인데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18시 한 16시 되면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경북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똑같이 6시가 되면 막히는 거니까 막 몰리는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 부분들 시간 놓치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 제가 가장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되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비 진단을 그 다음 날부터 해서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예비 진단이 뭐냐면 참여 제한, 중복성. 참여 제한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걸 말씀을 드렸는데, 혹 국가 정부 사업의 R&D나 또는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나 좀 실수를 하셔서 참여 제한 걸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또는 5년.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시되, 확인이 어려우시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검토를 지역사업평가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과제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BR&D 지원 사업 또는 기술 지원 사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끝났죠, 그죠? 우리 TP에서도 하는 성장 사다리 사업, 또 앞에서 중기청에서 하는 재료혁신 바우처 사업,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사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똑같이 써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중복이 걸러지게 될 거니까 그 부분들 좀 양해를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7월 17일부터 각 6개 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 평가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평가 결과 및 협약은 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8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게.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다가 많이 건의를 드립니다. 이거 기업분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올해도 당겨보자 했는데 결국엔 또 이렇게 늦어지는데 한 번 더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 미제출, 이게 필수 부분입니다. 필수 부분에 있는 서류들은 무조건 제출하셔야 된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공급기업 사업자 등록 증명 견적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BR&D 사업은 우리 기업, 수혜기업에 바로 우리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끝나고 결과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시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급기업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늘 공급해주던 기업,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에 있던 어떤 기업들, 나를 도와주고 있는 기업, 그래서 이건 이제 정부 사업은 우리 수혜기업도 혜택을 보지만 공급기업도 혜택을 보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공급기업의 사업자 등록증하고 공급기업에서 발행하는 견적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제품을 만든다. 시제품 만들 때 뭐 어떤 항목에 어떤 단가를 적용해서 어떻게 산출이 나왔고 이렇게 나오는 그 공급기업의 견적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는 단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홈페이지를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이건 이제 나중에 당연히 심사해서 불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단가는 표준 계약 단가 또는 통용할 수 있는 단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동종업계의 비교 견적 단가 뭐 이런 정도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선택인데요. 선택 중에 12, 13, 14는 가점입니다. 가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점 또 이 선택 부분은 우리 회사를 우리 평가위원들한테 아주 어필할 수 있는 우리 회사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서류니까 해당이 되시면 다 제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없는 거 억지로 만드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있는 걸 안 내실 이유는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입니다. 요거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업 자부담 10% 이상.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딱히 설명 안 드려도 10% 이상을 2천만 원을 받으시면 2,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은 우리 기업 자부담을 공급 기업에 나중에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주셔야 되고요. 모든 그러면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왜? 우리 기업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 포함하면 단가도 떨어지고 별도의 또 부가세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신청 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가다가 보면은 공급 기업하고 이렇게 계약이 틀어졌다. 아니면 공급 기업에서 못 하겠다더라. 공급 기업에서 돈만 받아먹고 소위 말해서 먹튀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그게 큰 이슈가 안 되거든요. 그게 단순 포기로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괜찮은데 다음에 차수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는데 그 사유가 불분명할 때 단순 포기. 공급기업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급기업 원래 공급을 하시던 기업 위주로 하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새로운 기업을 하셨다가 나중에 계약 포기라든지 계약 미행됐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우리 수혜기업한테 좀 돌아가니까 그리고 저희들 협약을 새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먼저 좀 선택을 하셔서 같이 신청서에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신청 접수인데요. 지역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이따가 제가 다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접수기간, 접수시간 준수 그 다음에 온라인 신청 완료 내용 수정할 수 없다. 저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 중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 기준입니다. 이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평가위원들이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위에 세 개가 65점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그래서 정확하게 앞에 서술을 써놨는데 나중에 보면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지? 이런 이제 모호한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A에서 A-로 진보를 한 제품을 다시 만들겠다. 또는 기술 지원에서 우리는 A는 다 있는데 B 시리즈를 만들 때 뭐가 부족하니까 뭘 도와달라. 그 다음에 다 됐는데 우리 마케팅 채널이 부족해서 또는 어떤 인증이 필요해서 특허가 필요해서 자, 공급사에서 이걸 요청해서 그래서 이건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어떠니 미래는 어떻고 사업화가 어떠니 매출은 어떨 것이고 고용이 어떻게 증가할 것이다. 정부 사업이요. 사실은 저희들도 사실 기업분들한테 매번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매출이 얼마 올랐습니까? 고용이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사실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인데 정부 사업이라는 특성상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나중에는 좀 성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예측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지원 내용, 범위, 일정. 4개월이라는 시간도 사실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참 이걸 하긴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일정에 맞게끔 잘 구성을 하는 포트폴리오를 아무래도 평가위원들은 더 점수를 많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할게요 라는 부분보다는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또는 그 시기가 그 내용이 그 가격이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좀 간결하면서도 조금 깊이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공급기간과 단가의 구체성까지 하면 75점입니다. 75점이면 거의 만점 받으면 되는 선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제가 이제 뭐 이런 설명을 드려도 되겠지만 저는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주위에 멘토가 계시면 우리 사업 계획서를 한번 좀 봐달라 또 얘기하시고 주위에 전문가들이 계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서 연기 지원을 많이 하는 게 R&D 기획 컨설팅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R&D를 신청하실 때 저희들이 전문가를 파견해 드립니다. 그런 사업들을 몇 번 받아보시면 계획서의 구체성이라든가 명확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럼 테크노파크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더 보시고 또는 우리 6개 기관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 회사에 도움될 만한 그런 항목들을 찾아서 지원을 계속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대 가점 기준인데요. 우대 가점은 최대 3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난 이것도 받을래 저것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제일 밑게 3점이잖아요. 사실은 밑에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최근 3년 이내에 지역 특화 R&D 사업. 그래서 R&D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사파를 합니다. R&D를 다 했는데 기술 지원이 좀 모자랍니다. 이런 어떤 증빙 자료를 내시면 3점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이 정도는 이제 가지고 계신 회사도 있고 없으신 회사도 있고 5번은 위기 지역 중소기업인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지금 위기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보면은 저 위기 지구당의 주의 심각 저희들 전체에 179개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인데 16개 시군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대부분 1점 이상은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경북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본원이 이 사업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6개 기관에서 하는데 종합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종합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각 그 3개 산업별로 위에는 기술 지원이고요. 밑에는 사업화 지원입니다. 뭐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셔야 되고 여기에 신청하고 접수하고 다 하니까 이 부분은 오늘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좀 숙지하시는데 lips.or.kr에 들어가시면 이 화면 뜹니다. 이 화면이 뜨고 맨 왼쪽에 보면은 사업 정보의 주력이라고 뜹니다. 주력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항목이 뜨죠. 사업 공고 및 접수. 그래서 여기에 각 시도별로 나와 있는데 경북이 딱 중간에 있네요.
경북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통합 공고가 이렇게 뜨죠. 이제 요까지는 뭐 들어가시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사업정보원에 그렇게 펼쳐놓아 보시면 이용 안내 매뉴얼 해서 기업지원사 매뉴얼이 여기에 주력 협력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가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회원가입부터 시작해서 신청서 어떻게 쓰는지가 쭉 나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뭐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도 지금 클릭하시면 저기 보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다운받으셔서 우리 대표님뿐만 아니라 크로스 체킹을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빠진 게 없냐?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접수 완료를 잘못 누르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부터 먼저 하시고, 우리 회원가입을 안 하신 기업은 회원가입하시고, 우리 회사 정보는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치시면 딱 나오거든요. 쭉쭉쭉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신청서를 씁니다. 어떻게 써라고 쭉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임시 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임시 저장을 누르셔가지고 업데이트 하시고 또 기입하시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접수 완료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혹시, 저희들이 이제 미리 그게 오류가 나면 저희들이 좀 어떻게 관리자 모드로 해서 중앙에다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거의 끝에 가서 접수 완료를 누르시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접수 완료를 미리 누르시면 수정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하여튼 그 사업계획서 쓰시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근데 잘 쓴 사업계획서 몇 년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잘 쓴 사업계획서를, 그러나 이게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 우리 기업분들한테 그 검은 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써줄 테니, 되게 해줄 테니, 되면은 나한테 리베이트를 해달라.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신청서를 접수하고 과제를 보잖아요. 똑같은 폼의 사업계획서가 쭉쭉쭉쭉 나와요. 사실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본인 손으로, 그 다음에 우리 지원기관들에 문의하셔서 이건 어떤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좀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브로커에게 이런 현혹된 말을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마치고요. 과제별로 상세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첨단 디지털 기기 부품 분야 기술 지원을 맡은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이지은 선임연구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은 첨단 디지털 부품 산업 분야의 기술 지원을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고급화 지원, 인증 지원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첨단 디지털 부품 산업이라고 하면 사람, 사물, 정보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서비스라든지 기능을 제공하는 디바이스, 그리고 그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제조 기업을 저희가 그 첨단 디지털 기기 부품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소재하신 이 산업군의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고급화 지원, 인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참가하신 기업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적인 개발은 완료되었고, 그것을 이제 제품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시작품, 시제품 이런 그 제작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모거 이 전 분야를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고급화는 실질적으로 이제 업체에서 추진을 하시는 내용은 시제품 제작이랑 방법적으로는 아마 거의 비슷하실 텐데요. 이제 그 목적이란 범위가 시제품 제작 지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존 제품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기존 제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능적으로나 뭐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 품질적으로나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그 라인업을 갖추시고 싶을 때 이제 제품 고급화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국외 인증을 다 포함을 하고요. 공인 인증 기관, 전문 기관을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인증을 이제 획득하실 때 발생하는 시험이라든지 인증서 발급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증은 저희가 제품 인증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부 이제 기업에서 여쭤보시기로는 시스템 인증이라던가 기업 인증 이런 부분 아니면은 인증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지만 공인 시험이라든지 테스트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는데 안타깝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규모는 시제품 제작 지원은 최대 1,500만 원, 제품 고급화는 1,000만 원, 그리고 인증 지원은 500만 원 그 한도로 저희가 6건, 8건, 5건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지원 금액과 별도로 지원 금액의 10% 이상,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을 예로 들면 기업에서는 150만 원 이상의 자부담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도 이제 여기서 표현되는 주관기관이라 함은 이제 저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되겠고요. 지원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이나 제품 고급화, 인증을 이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오늘 이제 사업 설명에 참석하신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선정을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제 공급 기업을 통해서 시제품 예를 들자면 시제품 제작의 재료를 구매를 공급 기업으로부터 지원급 기업이 하시거나 아니면 인증을 하게 되는 기관 요런 기관들이 공급 기업이 되는데 요 공급 기업을 통해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재화를 공급을 받으시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각 지원 기업에 1대1로 기술 닥터라는 거를 매칭을 해드릴 겁니다. 시제품 제작 그리고 인증을 하시는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시는 기술적인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기술적인 애로 사항에 대해서 그걸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는 기술 닥터 전문가분들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월별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이제 지원 기업에서는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그럼 저희는 그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나중에 공급 기업으로 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업 신청서 작성하실 때 약간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제품명과 과제명을 이제 각각 기재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요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의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그 목적이 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는 제품명을 기재를 해주시고요. 과제명 같은 경우는 그 제품명을 기반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싶으신지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인증 이런 식으로 예시와 같이 과제명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고문에 별도로 수행 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올 연말 23년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 최대 그러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약 5개월 정도의 기간이 되겠고요. 그 범위 안에서 필요로 하신 기간을 월 단위로 기업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같은 경우에 3개월 정도면 되시겠다 하시면 8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5개월이 필요다 하시면 12월 말까지 해서 5개월까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식 안에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급 기업에 대해서 먼저 탐색을 하셔가지고
대략적인 견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기업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기재를 해주시고 증빙 자료로 그 공급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그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견적서 첨부해주시면 저희가 평가에 같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술 닥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이 되신 기업에 저희가 다 1대1로 매칭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텐데요. 기업에서 원하시는 인력 아니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좀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야나 그 기술 닥터 전문가가 있으시면 요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선정이 되셨을 때 이 부분을 먼저 추천 인력으로 저희가 우선 매칭을 하여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첨부 서류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그 기업의 대표자님은 반드시 그 개인정보 이용 동의 그 자필 서명하셔서 동의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 참여 제한이라든가 중복 이런 검사에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원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별 기업별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차후에 그 개별 상담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북 자동차 인베디드 연구원의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앞서 그 첨단 디지털 부품 산업 분과 내에 사업화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업화 지원 내에서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시회 참가 지원, 그리고 판로 개척 지원, 그리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이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전시회 참가 지원은 이제 국내 또는 해외 판로 확보라든지 수출 목적의 전시회 참가를 위한 전시 참가 비용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전시 참가 비용에는 저희 전시 참가비, 그리고 부스비, 장치비, 운송료, 통역비 등을 지원해드리게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교통비나 식비나 숙박비 등의 경비성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시 참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시 운영 상황에 따라서 선정 이후에 이제 지원금 선지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그 기업 전형 사업의 보통 일반적인 절차로는 기업이 결과물을 제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인증 지원이라든지 전시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선지급이 필요로 하게 될 때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선지급을 했을 때 이제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개발하신 아이템에 대한 이제 사업화 판로 개척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 분석이라든지 바이어 수출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개척을 하기 위해서 시장 동향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사업화 마케팅 쪽의 전략 분석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바이어 발굴이나 초청 등을 위해서 이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이나 미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입니다.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해서 개발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의 전반적인 지원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온라인몰 입점이라든지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 배너, SNS 홍보 등 온라인 홍보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력 제품 및 개발 기술에 대한 이제 홍보용 영상을 위한 영상 제작 지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용 리플릿이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그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브랜드 개발을 위한 CI나 BI 제작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전시회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로 개척은 이제 최종 3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은 최대 500만 원까지 해서 이제 토탈 전시회 참가는 합계 10건, 그리고 판로 개척 지원은 4건, 그리고 마케팅 지원은 11건으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금 지급 절차에 대한 부분은 앞서 발표를 하신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동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개발하시거나 이제 제작하신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제품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은 이 기업 부담금이랑 부가세를 공급 기업한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 결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지원금을 공급 기업에게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이런 절차를 따르게끔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시회 참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업체 개인적인 그 운영 상황이라든지 그런 현황에 따라서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선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진행하셔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프로그램 건수로 이제 사업화 전문가에 대한 매칭을 1대1로 다 필수적으로 하게끔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후속 모니터링이나 연계 지원은 일반적으로 모두 이제 대동소이하게 진행될 예정이고, 특별히 저희는 이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전시회, 전시 참가 결과라든지 이런 결과들을 활용해서 저희 첨단 디지털 부품 산업 내에 관련된 이제 산업 네트워킹이라든지 투자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수혜기업이 다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될 때 저희가 사업화 컨설팅이라든지 뭐 기술 닥터를 진행하면서 개별적으로 이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이런 점 있으면은 저희 상담회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첨단소재 가공 성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소재 부품 가공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많은 질문이 있으신 게 신소재 부품 가공 산업이란 무엇이냐라고 질문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에 대한 정의를 기본적으로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소재 부품 가공 산업이라면 저희가 여기 지원 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내용은 저희 금속, 비금속 소재나 이제 복합 소재 같은 다양한 신소재를 활용해서 부품을 생산하고 계시는 모든 부분을 저희가 신소재 가공 성령 생산 제조 산업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그 지원 사업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통합 공고문이나 오늘 사업 설명 자료에 뒤에 보시면 산업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해당 그 산업별로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모든 제조업들은 저희 신소재 부품 가공 산업 기술 지원에 지원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분류 코드에 없으시더라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 부품을 하고 있다, 아니면 소재 부품 가공 산업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 이 사업에 신청 가능하시니까 분류 코드에 없으시더라도 저희한테 문의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저희에서 수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먼저 시제품 제작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은 기업에서 개발하고 계시는 부품에 대한
이 개발 단계, 완료 단계에서 이 제품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형상에 대한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이제 기업에서 확인하고 검증하실 수 있는 단계에서 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 고급화에는 공정 개선, 품질 향상 두 가지 항목이 나눠지는데, 공정 개선은 기업에서 생산하고 계시는 부품 중에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불량이나 그것들을 공정상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본 수익 그 내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정 개선 부분에서는 기존 생산력보다 우리가 이런 공정 개선을 통해서 생산력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공정 개선 사항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고급화 품질 향상은 기업에서 기존에 생산하고 계시는 제품에 대한 품질 향상이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한 개발 단계에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지원해드리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지원은 기업에서 개발하신 제품이나 아니면 기존 제품이나 어떤 수요처에 납품하기 위해서 규격 시험이나 필요로 하는 인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을 저희가 시험하는데 지원해드리는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ESG 경영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환경 문제나 윤리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 저희는 기업에서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에서 규격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 인증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프로그램당 그 지원 규모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는 최대 지원금 2천만 원 선에서 저희가 6건까지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고급화 지원 공정 개선에서는 최대 지원금 2천만 원에서 4건, 그리고 품질 향상은 1,000만 원에서 4건, 그리고 인증 지원은 300만 원에서 5건을 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모든 그 지원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최대 지원 금액의 10%는 그 기업에서 각 부담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A라는 하나의 제품에서 우리는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다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부분은 안 되십니다. 하나의 아이템은. 근데 하나의 A라는 기업에서 두 가지 각각 다른 아이템에서 하나는 시제품 지원, 하나는 제품 고급화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이템이 다르면 각각 지원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으시고 우리는 인증도 같이 받아서 이거를 사업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는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 제품 제작 플러스 인증 지원, 제품 고급화 플러스 인증 지원, 이렇게는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말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서 말씀 주신 기관들이랑 동일하게 저희 수혜기업이 되시면 모든 수혜기업은 기술 닥터 운영, 저희 기술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시는 에로 기술이나 연구개발 단계에서 필요하는 설계,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관들이랑 동일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신소재 부품 가공 산업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소재 부품 가공 분야 중에 사업화 지원 쪽에 설명을 드릴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의 나혜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쪽을 앞서 설명을 대부분 다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저희 쪽에서 사업화 파트 쪽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총 4가지입니다. 국외 전시회랑 그다음에 국내 전시회, 그리고 기업 및 제품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국외 전시회와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다른 제 기관에서 사업화 지원했는 프로그램과 좀 유사하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시 참가비, 그다음에 전시품의 편도에 대한 운송료, 그리고 장치 설치와 대여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관련된 그 전시회를 저희가 또 좀 사실 조금 지정을 좀 했습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기업들이 좀 참가율이 높고, 그리고 그 전시회에 대해서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었고 규모가 큰 전시회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국외 전시회랑 국내 전시회를 좀 정했는데요. 국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어토모티브 월드랑 잭 월드, 그다음에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카본 코리아랑 그다음에 대구 국제기계 산업대전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및 제품 홍보의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거는 오프라인 홍보무, 그다음에 전시 샘플 제작, 그다음에 신규 디자인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은 브로셔, 그다음에 기업에 있는 홍보 동영상,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그다음에 CIBI, 그다음에 전시품 등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마케팅 전략 수립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수출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뭐 FTA 수출 컨설팅, 그다음에 해외 규격 인증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수학 분석 등을 저희가 지원코자 합니다. 그러면은 국외와 국내 전시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4개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전시회는 국외 전시회랑 국내 전시회 2가지로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국외 전시회랑 국내 전시회 중에서 저희가 좀 크게 전시의 품목을 좀 정했던 거는, 일단 저기 사업 분야 자체가 신소재 부품 가공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소재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시회, 그리고 그다음에 부품을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시회, 마지막으로 소재와 부품과 가공을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전시를 하고 있는 전시회로 이제 저 3가지 분야로 좀 나눴습니다. 일단 국외 전시회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오토모티브 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4년도 1월 달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 전시회에서는 주로 이제 미래차 부품과 관련된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그래서 이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잭 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신소재 부품 쪽, 신소재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년도 3월 달에 프랑스에서 개최될 전시회이고요. 주로 이제 새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량 소재나 복합 소재, 그다음에 그런 중간재나 그다음에 그걸 이용한 묘질과 부품 등과 관련된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전시회 중에서 카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앞서 잭 월드랑 비슷하게 소재에 좀 특화된 전시회입니다. 대신에 이거는 지금 올해 10월 달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복합 소재나 그다음에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소재 전시회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쪽으로 좀 관련된 제품들을 지금 홍보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국제기계 산업대전의 경우에서는 소재랑 부품과 가공과 전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어우러진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24년도 올해 11월 달에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가까운 지역에서 하니까 만일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쪽으로도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4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범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외 전시회는 최대 1,800만 원 정도로 해서 총 5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으로 해서 총 5건,
그리고 마케팅 파트 쪽에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홍보 지원의 경우에는 550만 원에서 총 10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제 지원 금액의 한 10% 이상은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 및 수립 지원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기술 닥터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이용을 해서 총 4건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3개의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저희가 공급 기업에게 직접 어떤 지원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쪽으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그 연락을 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 경북 테크노파크 쪽에서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발전업연구원의 이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원 사업은요, 라이프케어 소재 분야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그 라이프케어 소재라고 하시면 쉽게 농식품 바이오 분야 관련, 그리고 화장품, 그다음에 의약품 원료 이거라고 바이오 관련 식품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경북발산업연구원은 올해 사업을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제품 제작 지원, 그리고 인증 지원, 특허 지원, 기업과 콜라보 지원. 그래서 이 4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데 이 4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그 기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그 1:1 매칭 기술 닥터 지원,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그 수요 조사를 해서 기업이 필요한 수요자 맞춤형 R&D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푸드테크 플랫폼이라고 공유의 공유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에 먼저 4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시제품 제작 지원은요, 시제품을 개발을 위한 제작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료비 및 외주 가공비, 그리고 샘플 제작비, 그리고 장비 사용료, 시제품 개발을 위한 성능 및 특성 평가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시장 조사 및 컨설팅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인증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외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해서 그 제품 및 시스템 인증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주로 제품에 대한 친환경 인증, 그 다음에 고령 친화, FSC 22000, GMP 인증 같은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소재 및 완제품의 성능, 효능, 표준화, 임상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제형 분석 평가, 그리고 미생물, 이화학 분석 시험을 지원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은 특허 지원입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개발 기술에 대한 특허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기업 간 콜라보 지원인데요. 저희가 이번 지원 사업은 이 기업 간 콜라보 지원 사업은 처음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지역 특화 소재를 활용한 동종 이종 업계 기업 간 앞에 1, 2, 3번 프로그램을 자율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식품과 식품 기업 간, 그 다음에 식품과 식품 화장품 기업 간, 그러니까 동종 업계도 괜찮고 이종 업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베스킨 라빈스에 가 보시면은 동서식품 맥심 커피와 협업을 해서 베스킨 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모카 골드를 팔고 있습니다. 또 올리브영에 가보시면 화장품 기업에 가보시면 거기에는 빙그레 바나나 우유 맛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거를 포드매틱으로 해서 MZ세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거 트렌드에 힘입어 저희가 라이프 케어 소재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요즘에 햄프가 저희 연구원에서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받아서 그 많이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햄프 씨드를 활용해서 뭐 마스크 키트를 만든다든지 뭐 요런 콜라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업 간에 서로 뭐 만나시는 많은 모임들이 많은데요. 거기 기업분들과 이렇게 의논하시다 보면은 그동안 생각해놨던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요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제품 제작은 이번에 13건, 그 다음에 컨설팅 지원은 2건, 인증 6건, 특허 지원 5건, 기업 간 콜라보 패키지 지원 1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콜라보 패키지 지원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범하는 거여서 1팀으로만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업 부담금은 그 현금 부담금 10% 이상이고 다른 사업과 동일합니다.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기업분들이 이 모든 사업에 지원을 다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무 입장에 봤을 때는 한 개의 사업 아이템으로 여러 가지 5개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각각 프로그램에 다 넣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그 동일 내용의 동일 계획서는 어차피 잘 쓴 계획서는 선정이 되시지만 동일 내용 같은 경우에 한 것만 선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1개나 2개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진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고부가 가치 기능성 제품을 발굴한 다음에 저희 연구원에 있는 인프라, 공유 랩이나 메이커 스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나와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의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공유 랩, 공동 실험실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기업 부설 연구소가 없는 기업이 많은데요. 식품이나 화장품 기업 중에. 그래서 저희 실험실을 활용해서 시제품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바이오 분야 메이커 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자유롭게 시제품을 개발하시고 기술 닥터를 매칭을 해 드리니까 내외부 현장 전문가가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이나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와 연구원과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한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 지원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만 지원해 드릴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햄프 가림을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럼 저희 연구원과 직접 개발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개발도 직접 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지원 사업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사업 결과물이 완료될 때 기업 간 성과 공유를 통해서 서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문의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하시면 되고요. 저희 지원 절차는 앞서 모든 사업이 동일합니다. 저희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제품 제작, 인증, 패키지 모두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평가에 따라서 최대 지원 금액과 지원 기업에 따른 지원 건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원 사업은 통상적으로 시제품 개발이나 인증 같은 것을 해보니 8월에 시작한다고 해도 12월까지 마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 기간을 2024년 1월 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사업 계획서에 신청하실 때 할랄 인증이나 이런 해외 인증 같은 경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1월 31일까지 생각하시고 지원 사업에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 닥터를 활용해서 에로 기술을 매월 1회 이상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금은 기업 부담금을 지급을 하시고 저희한테 결과보고서 작성을 제출을 하시면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지원금을 후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수 불가결하게 지원금이 먼저 지급이 돼야 되는 분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선 지급이 가능하니 선정되시고 난 이후에 결과물이 확실히 나오는 성적서 같은 경우 선 지급이 가능하니 저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 지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홍보 부스, 상담 부스를 이용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게 된 라이프 케어 소재 사업화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회 산업연구원 이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라이프 케어 소재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디자인, 전시회, 마케팅 3개 분야 5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자인 지원으로 기업 제품의 디자인 고급화 및 개선 및 기업의 BI, CI 개발 등을 지원하고자 하고, 전시회 지원으로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부스 인차, 장치비, 통역비, 홍보물 제작 등의 재원 사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외 전시회의 경우에는 공동관 참가를 지원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지원으로는 해외 온오프라인 입점, 온라인 수출 상담회, 바이어 발굴 및 해외 프로모션 운영을 지원하는 수출 통합 마케팅 지원, 기업 및 제품 홍보물 제작, 상세 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호텔 사이트 및 SNS 홍보를 지원하는 매체 활용 홍보 지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항공 해상 운송료 및 국제 복합 운송료 등을 지원하는 수출 대형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5개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개선 지원은 최대 500만 원 5개사를 지원하고자 하고요. 국내 전시회 참가는 최대 300만 원 3개사, 국외 전시회 참가의 경우 5개사로 공동관 운영을 한 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출 통합 마케팅은 최대 500만 원 5개사, 매체 활용 홍보 지원은 최대 300만 원 10개사, 그리고 수출 대형 물류비 지원은 최대 200만 원 10개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됐겠지만 기업에서는 기업 부담금으로 10% 이상의 현금을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원 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최대 지원 금액 및 지원 건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발표자료 참고하셔서 제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 추진 절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5기관에서 설명한 절차대로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앞에 이제 상담부스에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지금 계신 분들 거의 라이프 케어 소재인가요? 다 가시고 밖에서 상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의사항들은 질문을 다시 해주시고요.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겠는데, 하나 이제 중복 지원에 관한 거, 그리고 맨 처음에 공고문에 2개 제품까지, 그리고 5개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간의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우리가 첨단 디지털 부품이면 첨단 디지털 부품 안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제품, 제품 고급화 이렇게 이제 2개 제품이 되고, 또 거기에서 마케팅 지원 뭐 이렇게 해서 5개 프로그램까지 되니까요.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이 첨단 디지털 부품 같이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되니까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최대 지원금의 리미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사업계에서 잘 쓰셔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하고 같이 노력하시죠. 예, 이상으로 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